네, 오늘 2부 첫 코너 염승환의 담대한 예측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증시 전반적인 진단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난 7월 이후로 장기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이 떨어진 코스피가 지난 3분기 기준으로는 6.9%나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도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증시가 더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걸까요? 예, 조금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뭐 올라가면 뭐 다행인데 사실 오늘 이제 3,000선도 좀 위협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이제 예. 연휴 전에 또 증시가 급락을 했고 오늘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또 빅테크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급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좀 출발이 안 좋을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대내외적인 악재가 뭐 당장 해소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의 전력난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 우려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금리를 좀 이렇게 인상을 안 하고 긴축적으로 좀 안 가면은 다행이긴 한데 네. 지금 물가 오르면 또 이게 긴축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증시에도 좀 부담이고 거기다가 미국의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고 인프라 투자 법안도 지금 이제 10월 31일로 표결이 연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재정 정책도 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도 좀 자꾸 연기되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자꾸 좀 미뤄지고 네. 안 좋은 것들은 즉각 이제 시장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국내 유동성도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뭐 최근에 그 금융위원장도 신용대출 규제하라는 이제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당연히 뭐 이게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요인은 아닌데 네. 상승을 좀 가로막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그러면 계속 악재가 계속 이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어느 시점에선 다 해결된다고 보는데 가장 사실 큰 게 어쨌든 지금 그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나 부채 한도 협상이 좀 잘 안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결국에 시간이 해결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차피 부채 한도 협상이나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도 이번 달 안에는 좀 표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국 약간 늦어지는 것뿐이지 시간의 문제고 또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한 것도 이게 뭐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닌데 코로나로 인한 이제 생산 중단, 공급 중단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치료제가 확보되고 리오프닝이 되면 또 해결될 문제니까 네. 좀 일시적인 문제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원자재 가격 급등세는 일시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해소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핫한 섹터를 꼽자면 엔터주가 당연 꼽힐 텐데요.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 속에 엔터주들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영화나 콘텐츠, 메타버스 쪽도 선방하고 있는데 이번 4분기에 꼭 담아야 할 섹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4분기가 아니라 계속 담아야 되는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이 엔터주가 사실 이번 그 3분기 약세장에서도 굉장히 잘 버텼고 사실 그 중국의 규제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엔터주. 그래서 그때 한번 급락을 잠깐 한 거 제외하고는 지금의 급락장에서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까지 두고 봐야 될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BTS가 11월 달에 그 이제 LA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했고 네. 지금 많은 가수들이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어에 나설 거란 얘기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아마 대표 가수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콘서트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존의 이 언택트 환경 하에서도 콘서트를 못 했는데도 돈을 잘 벌었어요. 뭐 플랫폼 비즈니스도 있었고 또 앨범도 워낙 잘 판매가 됐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콘서트 매출을 좀 올렸는데 거기에 오프라인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좀 날개를 달게 되겠죠. 그래서 엔터주들의 좀 주가 상승은 좀 내년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네. 이제 리스크는 뭐냐면은 그 뭐 BTS가 됐건 기존에 이제
그 그룹들은 워낙 잘 나가는데 그 뒤를 받쳐줄 신인 그룹을 얼마나 잘 키워주느냐. 왜냐면 영원히 뭐 지금처럼 잘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해줄 신인 발굴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해주느냐. 그게 이제 기획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좀 잘 되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할 거고, 그게 끊겨버리는 기업들은 가다가 또 꺾여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좋은 거는. 근데 네. 결국엔 뒷받침할 수 있는 신인 그룹들이 얼마나 잘 그 선정이 돼서 잘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내주는지, 그거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잘 고민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또 변화가 빠른 업계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기획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포인트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제약바이오 쪽은 좀 많이 우울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하면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언제쯤 좀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약바이오는 작년에 너무 좋았잖아요. 작년에 그 코로나19 수혜주였죠. 수혜주였고, 뭐 진단 키트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신약 모멘텀으로 작년엔 좋았는데 예. 올해는 이제 리오프닝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모멘텀도 꺾였고, 사실 이제 백신 업체 제외하고는 그렇게 좀 성과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업들 신약 개발 모멘텀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고, 모든 게 이제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K 백신 얘기를 하면서 백신 CMO 업체에 다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렸던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머크의 경구용 네. 치료제가 이제 성과가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폭락을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꼭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장에도 보니까 홍콩 증시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이 다 일제히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결국 그 치료제가 오히려 나오는 게 제약주들한테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올해 백신주 제외하고는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그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주가가 안 좋았어요. 네. 이미 좀 그 주가 빠질 대로 빠진 상태에서 또 이런 뉴스가 나와서 더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가격 매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연말 이제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이슈가 어느 정도 매물이 완화되고, 보통 연초 되면 항상 강했던 섹터가 바이오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초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는 또 한 번에 반등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좀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모멘텀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공포에 맞서시면서 비중을 좀 미리 늘려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머크로 수급이 좀 많이 쏠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 매력이 있는 바이오주는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네요. 이어서 자동차 업종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업종,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 계속 일어나고 있고, GM과 포드 등은 일부 차종의 생산 중단이 연장됐다는 뉴스가 또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업종은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손절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또 버티는 것만이 답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도 이렇게 자동차가 그러니까 3분기까지 부진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이유가, 네. 왜냐하면 이제 3분기부터 반도체 공급 이슈가 좀 정상화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2분기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전망이 실제로 3분기 초엔 좀 맞았는데 8월, 9월 되면서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에 특히 이제 반도체를 마지막으로 이제 처리해주는 후공정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들이 셧다운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생긴 거죠.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정상적으로 뭐 시장도 돌아갔을 거고 자동차 업체들도 주가가 좀 좋았을 텐데, 그게 결국 이제 그 변수 때문에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도 자동차 업종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데, 네. 다만 다행스러운 건 이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오늘도 보니까 급락장에도 일단 반등에 성공했어요. GM과 포드가 모두 올라섰고, 그리고 차량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고는 있지만 차량 인도 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주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에 좀 시간이 해결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의 지금 뭐 품질 문제도 아니고 차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이 안 되는 건데, 이건 사실 현대차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네. 현대차 한 그 오래전에 사셔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대차의 구조적인 판매 문제가 있었거든요. 잘 판매도 안 되고 미국에서도 고전을 하고 SUV 모델도 너무 적었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예요. 근데 지금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한 거 말고는 너무 좀 잘 나갑니다. 제너시스도 지금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지금 현대차의 그 아이오닉 5, 기아 EV6 같은 전동화 차량들도 여전히 판매 좋고 또 내일인가요? 제네시스 GV60 이제 전기차 전용 모델이 또 나오거든요. 네. 출시가 되는데 다양한 신차 모멘텀들이 되게 많이 포진을 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이 단기적인 시각이라면은 저도 뭐 언제 올라간다 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아까 뭐 바이오랑은 좀 약간 결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비슷하다 봅니다. 내년이나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좀 반등을 좀 대비해서 지금은 좀 미리미리 좀 비중을 늘려놓으시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네. 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달 정도 더 고생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여기서 더 급락한다기보다는 좀 이겨내시는 전략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도체 이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인 해결 가능한 악재로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고생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자동차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업종별 전략을 좀 세워봤는데 이제 전체적인 10월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10월엔 또 실적 시즌도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도 실적이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10월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까지 좀 전반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일단 이제 10월은 전략 후강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10월 말로 갈수록 정책 모멘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8일 날 부채 한도 협상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이고 10월 31일이 또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일이기 때문에 네. 연말 그러니까 월 말로 갈수록은 좋은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 차라리 어차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악재를 그냥 반영할 때 한 번에 반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반응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한 번에 반영을 그러니까 안 좋은 것까지 미리 다 털어내버리면 그 다음에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 이상의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증시는 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큰 흐름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그 기왕 이렇게 어차피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는 악재를 빨리빨리 반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근데 그 악재라는 것도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악재고 그다음에 지금 저는 이제 모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아마 조만간 신속 사용 승인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치료제가 이제 확보가 되면 특히 먹는 치료제는 사람들의 그 어떤 이제 외출을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걸려서 치료받는 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병원 네. 가가지고 주사 맞아야 돼요. 네. 되게 좀 까다로워요. 근데 타미플루처럼 그냥 간편하게 복용을 하면 이게 5일 동안 한 20개 정도의 알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되게 간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종플루도 타미플루도 비슷했거든요. 알약 먹으면 시간 좀 지나면 낫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치료제의 어떤 등장과 백신의 어떤 접종 가속화 이 두 가지가 교집합이 맞아 떨어지면은 보다 빠르게 경제가 정상화되고 그러면 이제 공급 부족이라는 이 리스크가 어느 시점에서는 또 해소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 장기 상승에 대해서도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대세락도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월 초에 좀 공포스럽더라도 좋은 기업은 좀 담아보자. 기업에 집중하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대신에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좀 너무 많이 올랐던 그 고평가주들 있잖아요.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일부 좀 덜어내셔가지고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저평가 소외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널려 있어요. 지금 주가가 억울하게 빠진 기업도 되게 많고 네. 그런 쪽으로 좀 비중을 늘려보시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계속 설비 투자 들어가서 긍정적이고 또 어차피 정부 정책 수혜주인 건설도 괜찮고요. 또 의류 OEM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남아가 풀리면
의류 OEM 공장들이 거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좋고 또 이번에 정책 변경이 예견된 그 보험주들 워낙 또 주가도 싸지만 뭐 소위 나일론 환자라 그러죠. 그걸 없애겠다라는 그 정책도 발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료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데 3분기가 이제 거의 실적 저점이라고 하니까 4분기를 보면 좀 오히려 비중은 늘릴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은 현대해상, 영원무역, 금호건설, LB세미콘 이런 기업들 요게 꼭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대표주 몇 개만 꼽아 본 건데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오늘 뭐 증시가 좀 빠지겠지만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과 섹터들 좀 집중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3, 4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는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결과에 따라서 증시에 일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또 다만 주가 상승을 크게 일으킬 모멘텀으로는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실적에 대한 전망과 함께 실적 시즌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 지금 보시면요. 실적,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실적이 별로 의미를 안 둬요. 시장 자체가. 네.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꺾일 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실제로 실적 추정치를 보시면 이번 주에도 아마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추정치는 올라갔어요. 근데 내년 실적 추정치는 오히려 꺾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상당히 좀 대립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보는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 실적 추정치가 꺾이면은 올해 3분기가 좋아도 의미가 없다. 특히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16조 원까지도 보는 증권사가 나왔거든요. 네. 3분기 영업이익이. 그런데도 주가가 안 가거든요. 왜냐? 내년도가 좀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3분기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3분기 실적은 좋은데 내년도에 꺾인다. 이러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좀 낮아집니다. 오히려 모멘텀이 좀 작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네. 올해도 좋은데 올해 3분기도 좋은데 내년도까지도 좋을 수 있다. 추정치.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브란 기업이에요. 하이브란 기업이 요새 주가도 센 이유가 네. BTS 모멘텀도 있는데 올해 추정치도 올라갔는데요. 내년 추정치는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도 모멘텀을 받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자체보다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큰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이거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건 어쨌든 미국은 당장에 실적 시즌 들어와서 실적 좋은 기업들이 아마 반응을 할 텐데 한국은 좀 너무 선반영이 좀 심해가지고요. 네. 6개월을 먼저 반응하니까 내년 실적 좋아지는 것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좀 종목을 잘 추리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실적 시즌에는 내년 실적 추정치까지 바라보면서 좀 멀리 내다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